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의 이 단일화 논의 정말 뜨거운데요. 네, 특히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 5월 11일이죠. 이게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아주 그냥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관련 기사들하고 또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. 이걸 통해서 지금 이 복잡한 상황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 왜 이렇게 보수 진영 단일화 국면이 좀 꼬여가는 건지, 또 여론은 어떻게 갈리는지, 앞으로 뭘 좀 주목해야 할지, 청취자분들이 딱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게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그럼 바로 그 여론조사 결과부터 볼까요? 이게 좀 흥미로운데 전체 선호도만 보면요. 한국갤럽이나 리서치앤리서치나 뭐 다 오차 범위 안에서 아주 그냥 접전이에요. 네, 맞아요.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. 그런데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. 지지층별로 선호도가 그냥 확 갈리더라고요. 그렇죠.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한덕수 후보 지지가 60%가 훌쩍 넘는다고요. 네, 뭐 갤럽 조사에서는 65%, 리서치앤리서치에선 53% 정도니까요.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. 와. 그런데 또 반대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지지층 또 뭐 진보 성향 유권자들 이쪽은 김문수 후보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요. 네, 그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 후보 45%, 한 후보 19%고요. 조국 혁신당 지지층은 더 벌어져서 김 후보 67%, 한 후보 14%예요. 이야, 그러니까 전체는 막 팽팽한데 핵심 지지 기반하고 또 다른 그룹하고는 선택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뭐 누가 더 인기 있냐 이걸 넘어서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혹은 뭐 보수 내부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단일화 협상을 더 꼬이게 만드는 뭐랄까 근본적인 배경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. 정확합니다. 이런 상황이니까 후보들 입장도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죠.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에게 제기된 그 내각제 추진설, 이거는 오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요. 아, 그 개헌 관련 입장 말씀이시죠? 네, 대통령 4년 중임제, 양원제, 국회 선출 책임 총리제, 뭐 이런 권력 분산 개헌안을 지지한다. 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 뽑는 걸 존중한다.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도 김문수 후보하고는 또 만나고 단일화 자체에는 좀 열려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. 네, 뭐 단독 만찬 회동도 하고 그랬죠.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이 당 지도부의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당무 우선권 침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또 전당대회 소집 공고가 사실상 단일화 시한 아니냐 이러면서 일정을 딱 중단하기도 했었고요. 네, 맞아요. 심지어 김 후보 쪽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전당대회 열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. 단일화는 후보끼리 알아서 할 문제지 당이 왜 강제하냐 뭐 이런 입장인 거죠. 이야, 정말 갈등이 깊네요. 자, 그런데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.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. 이 날짜가 왜 이렇게 결정적인 거죠? 법적인 이유가 있다고요? 네, 바로 그 공직선거법 제52조 때문입니다. 이게 뭐냐면 후보 등록을 일단 마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정당에 입당할 수가 없어요. 만약에 입당하면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돼버립니다. 아, 그러니까 11일에 한덕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딱 등록을 해버리면 그 뒤에는 단일화를 해도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는 없다. 이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법적으로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.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,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죠. 11일 이후에는요. 아하, 그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랄까 좀 버티는 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. 시간은 자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. 네,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. 김 후보가 공식 후보니까요. 그런데 김 후보한테도 변수가 있습니다. 바로 당대표 직인인데요. 아, 당대표 직인이요? 그 추천서에 찍는 거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법 49조 2항에 따라서 당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꼭 필요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직인 날인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? 아, 그러면 김 후보도 등록을 못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과거에 당대표가 직인 안 찍어줘서 막 난리가 났던 그 옥수의 표동, 비슷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.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. 이야, 정말 이건 뭐 서로 절벽 끝에서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 게임이네요. 그럼 최악의 경우엔 국민의힘은 후보 없이 선거 치르고 한 후보는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?
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. 양쪽 다 끝까지 양보 안 하면요.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를 좀 도울 수는 있는 건가요?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요? 이게 좀 애매한데요. 선거법 88조를 보면 후보자나 정당이 다른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하는 건 금지돼 있어요. 하지만 당원들이 개인적으로 돕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지 않냐,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. 그렇군요. 하지만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엄청나겠죠. 당의 공식 후보를 사실상 밀어내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. 이거는 뭐 지지층 분열을 더 키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. 네,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상황은 엇갈리는 여론, 또 후보들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, 그리고 11일이라는 이 법적 데드라인, 이게 다 맞물려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, 이렇게 보이네요. 네, 어느 한쪽이 양보하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고 양보 안 하면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 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상황을 지켜보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이 단일화 결과가 단순히 그냥 한 정당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참여할 이 대선 구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. 맞습니다. 최종 후보 명단이 어떻게 될지, 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끝까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들 있잖아요. 정당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라든지 또 선거법이라는 틀에 기대서 갈등을 풀려는 시도 같은 것들. 이런 게 앞으로 우리 한국 정치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? 효율적인 선거 전략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와 또 정당 민주주의라는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그 긴장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